KBS 이사장을 재임하신 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서 여전히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동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번 타자로 이 귀한 자리에서 축사를 갖게 된 것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언문공모 행사를 추진하신 이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님, 그리고 또 계속 후원해 주시는 김박 회장님께 깊이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9월 15일 자유민주주의를 정당으로 새롭게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50년이 못 되어 세계에서 무역고 12위가 되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기는 이미 중산층에 진입했다고 대답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지금 우리는 6.25 직전 못지않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국 정신이 무엇인가를 잊고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이제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분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을 잊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국민이 잊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을 마치 반역자였던 듯 독재, 친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대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한 큰 책임은 저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책임, 그들이 자기들의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단순하게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 국민 절대다수를 오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숙제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축사의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 어렸을 적에 그저 대통령이셨고 이 박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를 허물려는 전국 좌파 세력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이야말로 한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천재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1875년생인 그분은 이제 고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된 영국의 처칠이니 독일의 아데나운이 소련의 스탈린이 레닌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 1870년대 인물이십니다. 그러면서도 20세기, 21세기를 내다보며 국가를 설계하셨고, 누구보다도 먼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상은 고매하지만은 그 실천 방법은 전혀 틀렸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찍이 1923년부터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한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도전할 만큼 동양의 모든 학문과 문화 정통에 단련되셨고, 거기에 더해 옥살이를 하면서도 배우기 시작했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며 세계 학문의 최고 정당에서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셔서 그 당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된 책을 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대 명만 가까운데도 머리 한 수 위에서 그들을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에 처칠이나 스탈린 같이 거대한 제국을 배후에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와 달리 세계 지도에 이름도 없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분이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는데 불행히도 지식인들이 오도하는 죄로 우리 국민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지식인들이 대단히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데 대한 지적은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분은 절차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긴 하셨지만은 혁명 공약을 실천하심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국민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평화를 거듭해서 마치 내국노인 듯 지금까지도 여기고 김박 회장님께서 애써 주문해 놓으신 동상을 세울 자리를 못 찾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9.15 다가온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가 이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찾아 우리 국민의 본 모습을 다시 찾고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시는 분은 정말 큰 영광을 누리시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선구자가 되실 것으로 저는 믿어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강력한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사회 편견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의 힘이 사회를 위해서 부정부패, 비리 등을 감싸는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발전 모델은 우리보다 후발국인 나라들에서 모두 모범 사례로 답습되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해보신 벤 플리트 장군으로부터는 의회 증언에서 미국 의회 증언에서 자신의 몸무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가치가 나가는 한국의 애국자라는 칭송을 들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 온난 국민이 알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의 선동에 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정말 대단히 큰 것이고 이런 사업이 계속돼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세계 제일의 인물이며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신 이인호 교수님 그 절절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신데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늦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약속 사이에 시간을 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사 요청한 분 내빈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구축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초대 회장이신 김태훈 변호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기호 2번이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그 설립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표현되고 지금 뭐 BTS라든지 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또 시상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세계 문화랑으로도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다 오늘의 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또 대한민국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철저히 이 두 분의 위협을 잊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금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무능한 것이냐? 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의도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정황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일찍이 이 자유민주당의 대표이신 고용주 변호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 갈파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호히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먹을 게 있고 놀 게 많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 광화문에 올 때마다 피해를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이미 건국한 지가 70년이 넘었고 내일이 3.1절이지만 1919년 103년 전에 우리 온 민족을 주권쟁이 민주국가 설립을 염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됐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 위인이 광화문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민주당이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첫 공모전에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에 이 두 분을 잊어왔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전망지축 서 있습니다. 탈레반보다 더 못한 IS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당연히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되는 또 박정희 대통령 터키의 무스타르프 케말 아타투르크 케말 패샤 같은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는 우리는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미 건국 70년 국권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천절 노래 저는 유당 정인보 선생의 노래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모든 물이 새암 또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물은 새암이 우리는 그 근원을 찾아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준 두 위인을 그리 모시고 앞으로 내년 내일 3월 9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제1의 의무가 뭡니까? 헌법 66조 2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성,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법법성. 바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적으로 폄하한 백년전쟁이라는 영화를 이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한, 우리의 자손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야 되고, 그를 위해서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까 김박 회장님에 대해서 고영주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지금 자꾸 거기를 설레설레 끊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종로 일가의 국회의원 나온 최재형, 그분이 아니고 아무도 훌륭하지만 바로 최재형 선생입니다. 지금 애국장 당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모시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김 회장님을 감히 우리 최재형 선생과 같은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자, 이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